안녕하세요. 마력과학의 준호쌤입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선생님하고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첫 강의죠. 그래서 선생님이 겨울방학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해줄까, 뭘 해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가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10강 준비했어요. 10강. 그래서 10강을 통해서 10강의 과학자, 10명의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학기 때, 1학기 때 배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선생님하고 같이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새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단원부터 물리에서 전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그 전기를 조금 제대로 잘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고민하면서 첫 번째 우리 위대하신 과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과학자가 누구냐면요. 아주 유명.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이분 때문에 엄청나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맥스웰 아저씨입니다. 맥스웰 아저씨는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맥스웰 하면 뭐 커피 같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거 말고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자기파라는 거, 빛이 간다는 거, 이런 것들, 그쵸? 전파라는 것들 전부 다 이 아저씨 덕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핸드폰 게임도 못하고요. 전파 통신도 못하고 다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그 첫 번째는요. 맥스웰이 들려주는 전기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그리고 핵심적인 것들만 잘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맥스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 맥스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831년에서 1879년, 한 60년은 좀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830년 스코틀랜드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자로서의 능력을 보여 14살이네요. 14살였을 때 타원을 일반화시켰고 우리는 14살 때 뭐 했죠? 선생님이 14살 때 그냥 축구공 차고 다녔던 것 같은데 14살 때 난 타원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타원을 일반화시켰고요. 이것을 에든버러 왕실학회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4살에. 천재죠, 천재. 1847년 맥스웰은 에든버러 대학교에 입학했고요. 물리학 교수의 지도하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실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덕분에 맥스웰은 저녁 식단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실험에 몰두할 수 있었고요. 그 덕택에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와 자기에 대한 연구를 했던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의 수학적인 관계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 엄청난 방정식이에요. 아주 깔끔하다고 하는데, 웬만한 웬만한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방정식이 매우 간단하고 아름다워. 이 식을 본 볼츠만, 볼츠만도 대단하신 분인데, 야, 이 식을 신이 썼는가? 하고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깔끔한 거예요. 이 4가지 방정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맥스웰 방정식을 끝날 때쯤 한번 보여는 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랑 조금.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과 가면 절대 볼 일도 없어요. 그렇지? 이과를 가가지고 대학도 이제 이렇게 물리학, 공계, 뭐 이과대 뭐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맥스웰 아저씨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1870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최고 실험 물리학 교수와 캐번디시 연구소의 소장을 동시에 만났다. 캐번디시 아저씨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서로 달라 보이는 전기와 자기 두 분야를 하나의 통합 이론으로 합쳤다는 부분에서 물리학에서 큰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전기력이 따르고 자기력이 따르고 전기장이 따르고 자기장이 따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너희들과 선생님은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쳐서 불러요. 자기력 이렇게 부릅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학을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가 생기고 그 자기가 변하면 또 전류가 생긴다는 거. 전기가 자기를 꼬시고 자기가 또 전기를 꼬시는 거.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 자, 전자기하기의 거둔 업적은 장의 개념이 집대성이었습니다. 장, 그쵸? 전기장, 필드라는 소리에 전기장,
자기장 이런 필드라는 개념을 완성시킨 분, 집대성한 분이라고 합니다.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와 강속도가 같고 전자기파가 횡판하는 사실도 밝힘으로써 빛의 전자기파설의 기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전자기파 때문에 우리가 전파통신, 핸드폰 통신, TV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페러데이, 맥스웰 아저씨입니다. 페러데이 아저씨도 나와요. 맥스웰 아저씨의 이 놀라우신 업적을 우리 길이길이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맥스웰이 눌러주는 전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어린아이가요, 머리가 쭈뼛쭈뼛 섰네요. 우리 아들 대원이, 그쵸, 동생 준혁이가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면요, 진짜 따닥따닥따닥 하고 막 그래요.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을 때는 또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머리가 왜 이렇게 뾰족뾰족 섰을까요? 하고, 궁금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도, 풍선에 머리카락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붙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벌써 중학교 3학년입니다.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벌써 1학년과 2학년을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요. 쌓인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딱 보고 마찰 때문에 뭔가 생겼다는 걸 조금 알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도 유명하신 이제 마찰 전기라는 거예요. 마찰 전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기를 처음 발견하게 된 거는요.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었어요. 호박 아세요? 그 한복 입을 때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거 보석이에요. 호박이라는 게 우리 먹는 식물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석 얘기하는 거. 보석. 쥐라기 공원이라는 그 소설 또는 영화에서 보면 공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다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 호박이라는 보석에 모기가 들어있었는데 그 모기가 공룡 피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호박이라는 보석에 그 모기가 있어가지고 그 모기 속에 들어있는 그 공룡의 피를 분석을 해가지고 DNA 복제를 통해가지고 뭐 공룡을 만들었다 그런 거잖아. 그 보석 얘기하는 거야. 보석이니까 뭘 해야 돼? 자꾸만 이렇게 닦는 거야. 보석을 닦다 보니까 어떻게 돼? 따닥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게 뭘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야. 그걸 이제 전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할까라는 걸 되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일단은 전기의 발생입니다. 전기는 크게 이제 무슨 종류가 있냐면 플러스라는 전기가 있고요. 그렇죠. 플러스 전기라는 거 알고 계세요? 플러스 전기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라는 전기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플러스라는 거는요. 아무 의심 없이 우리는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냐면 원자 속이요. 원자는 알고 계십니까? 원자는 누구하고 누구로 돼 있어요? 그렇죠. 원자 핵이라는 거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이라는 거 다시 누구하고 누구로 되어 있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자라는 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원자 속에는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뭘 갖고 있어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성질. 그 중에서 이제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면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 그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플러스 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전자도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봤더니 전자도 성질이 있는 거야. 전자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면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이 있대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고 있겠지만 중성자는요. 이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는요. 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이 누구요? 양성자하고 전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또는 중성자 또는 이제 원자 핵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나 또는 원자 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거야. 뭐라고요?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뭐가 가능하냐면 쉽게, 그렇죠? 이게 좀 들어가야 돼요. 쉽게 뭐가 가능해? 이동이 가능한 거야. 쉽게 이동이 가능해. 왜? 가벼우니까. 누구에 비해서? 양성자, 중성자, 원자에 비해서 전자는 쉽게 뭐가 가능해?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누가요? 원자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전자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원자가 외부로 전자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누구는 안 움직여?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는 안 움직여. 왜? 무거우니까. 그럼 누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벼운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얻어 또는 전자를 잃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많아졌다, 마이너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원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원자라는 거는요.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의 양, 플러스 전하의 양하고요.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뭐 하냐면 same, 같아요. 이게 같아. 그렇죠?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하고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기적으로 원자라는 건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면 중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원인 때문에 전자를 하나 얻어요. 어떤 원인 때문에 전자를 하나 얻어. 그럼 얘가 많아지겠니 적어지겠니? 이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야.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를 뭐 하면 돼? 잃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뭐 해버리면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기가 되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 거예요. 아, 알겠네요. 선생님, 양성자가 움직이면 안 돼. 양성자가 움직이면 그건 핵반응이야. 그럼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이동이 가능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플러스 전기가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가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플러스 전기가 되거나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 걸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러냐면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대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기를 띠게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대전이라고 합니다.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청주도 있고 뭐 그런 거 말고 대전이라는 건 전기를 띠게 만드는 거예요. 대전. 전기를 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대전시키는 방법에 이렇게 뭐 하면 돼? 비비면 돼. 뭐 하는 방법? 마찰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마찰. 그 다음에 뭐 하는 방법도 있냐면 접촉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명한 거죠. 이런 거. 정전기 유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에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찰을 시키든지 접촉을 시키든지 정전기 유도를 시키든지 일단 뭐 하는 거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뭐 하게끔 같지 않게끔 만드는 거야. 보통의 애들은요. 보통의 원자라고 불러준 애들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뭐야? 같아야 돼. 그런데 마찰을 시키거나 그 전기를 띠고 있느냐고 접촉을 시키거나 정전기 유도를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 전하량이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지 않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되고 플러스 전하량이 많으면 플러스 전기를 띠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는요. 노트를 꺼내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귀담아 막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방학 때는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과학은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뭐 드라마나 뭐 영화 보듯이 보는 건 좀 그렇고요. 약간은 집중하는데 필기 같은 거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돼요. 선생님 뭐 노트는 조금 교환은 좀 따로 올려주잖아. 그 교환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쭉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실력이 업이 됩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대전시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플러스 전기가 되고 어떻게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플러스 전기적인 양이 많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가 되는 거야. 자, 전자를 얻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전기 양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전기 띄면 돼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 플러스는 움직이면 안 되냐? 이게 궁금하다. 그건 안 된다고. 무거워서 안 된다고. 전자만 이동 가능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가벼워서. 그런 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런 것들이니까 요런 것들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가 되는 이유, 마이너스가 전기가 되는 이유, 전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조금 정리한 거예요.
자, 플러스 대전체라는 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대전체. 자, 플러스 대전체가 되기 위해선 전자를 뭐 하면 된다고? 잃어버리면 되고 있네요. 전자를 잃고 있네요. 전자를 잃고 있고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전기를 띠는 거. 이런 걸 대전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 2학년 때 화학 파트 이온 배웠잖아.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그렇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를 띠게 만드는 행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온이라고 불렀잖아. 화학에선 걔네들을 이온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물리에서는 걔네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전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가 뭐 이온이란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온은 얘 좀 물에 녹고 막 그래야 되는 거니까 조금 다른 거.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전기를 띤 물체들 사이에서는요, 힘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꺼져 해도 돼요? 꺼져. 플러스, 꺼져. 마이너스, 꺼져. 청력이라고 하죠. 서로 밀어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밀어냅니다. 마이너스, 밀어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리 오세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리 오세요. 같은 전기의 부호면요. 그쵸? 같은 부호의 전기면 밀어내는 거고 다른 전기의 부호이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력, 청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그래요. 뿔맛 또는 맞불. 예, 다른 전기 기호면 되고요. 자, 미는 힘을 청력이라고 그러죠. 플러스. 자, A라는 풍선이 B를 미는 게 더 세요? B라는 풍선이 A를 미는 게 더 세요? 둘 다 똑같습니다. 작용 반작용 없이. A가 B를 미는 힘 크기나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나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 그렇죠. 자, 배척하는 힘,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걸 꼭 잘 알아두시면 돼요. 뿅. 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전기를 띠게 만드는, 대전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비비는, 마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접촉.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하고 뭐 하면 돼?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만지면 접촉하게 되면 전기를 띠게 돼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를 만나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를 만지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세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래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렵게 만들고 너희들을 조금 힘들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숙지하시는 게 좋아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 전기를 띈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 전기를 띈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기를 띈 물체,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 양 끝에 전기를 띠는 거. 자, 전기를 띠고 있지 않대요. 말이 되게 복잡하죠. 간단하게 그 그림을 그리면 엄청 간단한 건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입니다. 얘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에 전기를 띈 물체를 뭐 해야 되냐면 가까이 해야 돼.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플러스면 플러스, 그렇죠?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를 좋아하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쪽이 많아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뭐가 많아지는 거냐면 플러스가 많아지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에 전기를 띈 물체를 뭐 하게 되면 가까이 하게 되면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의 양 끝에 이렇게 전기를 띠게 만드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에 전기를 띈 물체를 가까이 하면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 양 끝에 전기를 띠는 현상.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이 읽어봐야지만 이게 귀에 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조금 잘 그림을 그려서 조금 한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금속 캔이 있었습니다. 금속 캔이 있었어요. 자, 금속 캔이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금속 캔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얘는 전기적으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중성에 해당되는 거야.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자, 플러스가 많으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가 많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되는데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랑 양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야. 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 지금 전기를 띈 물체를 가까이 한 거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겁니다. 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 금속 캔에다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에다가 전기를 띈 물체를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마이너스. 전자만 이동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싫어. 아유 나는 마이너스가 싫어 하고 전자들이 청력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뭐에 있어? 그래, 움직이지 않는 플러스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야.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쵸? 그쵸? 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물체, 전기를 띈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어디 양 끝에 전기를 띠는 현상. 이런 거를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번엔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갈 거야. 자,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뭐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아요 하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마이너스 대전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거, 그렇죠?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거, 먼 쪽은 같은 쪽으로 대전되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대전되지 않은 물체,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되지 않은 물체 양 끝에 전기를 띠는 현상.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전기력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전기력. 당연하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싫어하고 전자는 플러스를 좋아합니다. 마이너스가 오니까 나 싫어하고 전자들이 절로 도망갔잖아요. 플러스 오니까 나는 좋아하고 가는 거죠. 이게 다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인력, 철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 조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대전되지 않은 물체,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되지 않은 물체의 양 끝에 전기를 띠는 현상. 선생님 벌써 한 5번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꼭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죠.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로 되는 거야.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금속기의 대전체로 끌려옵니다. 여기는 뭐예요?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력. 자, 여기도 뭐하는, 여기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얘네들도 뭐가 작용하는 거야? 인력이 작용하죠.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하고 다른 전기죠.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작용해서?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애가 아마 1학기 때 제일 어렵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검전기일 거예요. 검전기. 이 검전기라는 건 전기를 검사하는 거예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검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체가 대전이 됐는지 대전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전된 물체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대전 여부,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의 양,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까지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간단해요. 대전되지 않으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금속박이라는 데가, 여기 금속박인데 금속박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양 끝에 전기를 띠죠. 그래서 그냥 금속박이 벌어지면 되는 거야. 자, 대전된 전하의 양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박이 많이 벌어지면 대전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속박이 조금 벌어지면 대전된 전하의 양이 조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박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대전되었는지 대전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누가 더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대전된 전하의 종류인데요.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검전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는지 봐요. 자, 지금 검전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검전기가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그쵸?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은 어떻게, 여기 있던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아래로 도망가요. 그래서 금속팍이 오히려 마이너스 전기 힘이 더 세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전기하고 같은 종류의 대전체가 오면 더 벌어지고요. 검전기하고 다른 종류가 오면 더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몇 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안 거야. 그래서 검전기가 더 벌어져요. 검전기의 금속박이 더 벌어지면 검전기하고 같은 종류. 금속박이 오히려 오므라들면 검전기하고 다른 종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전기를 통해서 플러스 전기인지 마이너스 전기인지도 알 수 있대요. 더 벌어지면 같은 종류, 오므라들면 다른 종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검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죠? 자, 전기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전기라는 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이제 되는 거고요. 대전된 물체,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대전되지 않은 물체 양 끝에 전기를 띠는 현상.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검전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하나 이제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전류 전압 저항이거든요.
일단 3학년 1학기 딱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와 자기를 배우면, 제일 처음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마찰 전기라는 거 배우고요. 그다음 정전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검전기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전류 전압 저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롭게 이런 것들 배울 때는 어떤 게 가장 좋냐면 용어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류라는 게 어떤 건지, 전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만 느낌만 조금 찾으시면 돼요. 자, 전류, 류자죠. 류.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의 흐름, 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긴 전하의 흐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이렇게 전기 회로도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요? 건전지 보이네요. 건전지가 보이면 건전지에 조금 긴 쪽이 있어요. 전지의 긴 쪽. 이것도 많이 모르더라고요. 건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꼭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학생들 많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스위치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구 이렇게 조금 표시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류라는 걸 배운대요. 전류라는 건 누구 때문에 생기는? 전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전자 이동 때문에 생긴 전하의 흐름. 그렇죠? 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전하의 흐름인데 여기서 꼭 반드시 알고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전류라는 게 있어요. 전류라는 건 전자 이동 때문에 생긴 전하의 흐름입니다. 자, 전류라는 건 항상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냐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건 약속이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 전류라는 게 흐르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반대예요. 전류라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그래서 요걸 일단은 방학 때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자라는 게 발견이 되기 전에 이미 뭐가 발견됐냐면 전기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었는데 모든 전기 현상 그냥 다 플러스 갖고 설명하자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자라는 걸 톰슨 아저씨가 발견했는데 아이고 결국에 봤더니 이런 전기적인 현상은 전부 다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거야. 근데 이미 그 전에 모든 학문들, 전기에 대한 모든 학문은 다 플러스 갖고 하자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자 이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는 거는 우리가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약속한 거.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약속. 그리고 전자가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동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는 발견이라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죠.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치면 전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반대라는 건 꼭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 때문에 생긴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전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건전지. 자, 건전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압이 있어요. 건전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ability.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전류라는 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지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전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 하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야. 자, 우리는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 전류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의 흐름입니다.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알아요. 반드시 뭘 만들어줘야 돼요? 높이 차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줘야 돼요. 자, 누군가 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펌프가 필요하죠. 펌프는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자,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이 흘러가겠죠. 그럼 높이 있던 물들이 다 아래로 내려오면 물이 더 이상 안 흘러야 돼요. 근데도 물이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펌프가 계속 작용해서 물을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 전류도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전지가 갖고 있는 전압이 계속 누군가를 높은 곳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펌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올려주죠. 그러면 높았던 물이 어떻게 돼? 내려오면서 물레방을 돌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건전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전류를 어떻게 계속 흐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인데요. 이 저항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저항이라는 건 전류를 어떻게 돼?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 거냐면 전자가 움직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던 원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자리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던 이제 그 제자리를 진동하고 이 원자하고 전자하고 뭘 하게 되냐면 이동하면서 충돌하게 돼요. 그 충돌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저항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깡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원자하고 이제 충돌합니다. 전자가.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이 전자가 움직이다 보면 이제 원자랑 충돌하게 돼요. 원자랑 충돌하게 되면 열받죠. 이렇게 누가 계속 이렇게 때리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로 연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라는 곳은요,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전기 에너지라는 걸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세 가지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저기 교환에다 적어 드릴 텐데 전류라는 게 뭐고 전압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전류라는 건 전자 이동 때문에 생기는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거야. 그리고 저항이라는 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어떻게 방해한다고요? 충돌로. 원자와 전자의 충돌로 생긴다는 것까지는 알고 새 학기를 시작해야지만이 좀 더 빠르고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맥스웰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맥스웰이 한 얘기를 제대로 배우려면요. 대학교를 조금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맥스웰이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맥스웰은 위대하신 과학자를 통해서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전기 주도는 어떤 거였는지, 전류, 전압, 저항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이 기본적인 걸 조금 안 상태에서 너희들이 방학 동안 시간 조금 투자해가지고요. 3학년 1학기 걸 조금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기에 관한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선생님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생님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막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힘내시고요. 자, 선생님이 뭘 보여준다고 그랬냐면 오메 법칙, 이 오메 법칙도 되게 중요한 거야. 전류하고 저항하고 전압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자, 전류라는 거는요, 이제 이게 전압을 에너지로 표시한 거예요. 전류라는 건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압에는 비례한다. 이게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전압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류하고 전압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V는 IR이라고 배울 겁니다. 자, R이라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 R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하고 전압이 있으면 돼요. R은 I분의 V. 그 다음에 I를 산출하기 위해서 I는 R분의 V.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 법칙,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3학년 1학기 되면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거야. 자, 오메 법칙,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죠? 패러데이 아저씨 거 잠깐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청난 식이에요. 맥스웰 방정식, 패러데이 아저씨 말고.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식 자체가 대학교 넘어가서 배우는 건데, 뭐 너희들은 이거 읽을 수도 없어요. 처음 보는 거야. 기호 자체가 다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고요. 이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건 패러데이 아저씨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앙페르 법칙을 조금 더 확장시킨 거거든요. 네 번째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 자체도 일단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이 네 가지 이 방정식을 가지고 모든 전기 자기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배웠습니다. 너희들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방정식을 연구를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자, 맥스웰이 들려주는 전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전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금 약간이나마 조금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림으로 체크하는 마력과학의 진호쌤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